문학을 찾아서 문학을 찾아서 오늘 이 시간은 오헬리의 단편소설 20년 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찰 중인 경관이 거드름을 피우며 한 길을 걸어갔다. 거만스러운 것은 습관적인 것으로 일부러 그렇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말이다. 시간은 아직 밤 10시밖에 안 되었는데도 비가 섞여 불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부진 체격에 약간 어깨를 흔들며 걷는 이 경관은 능란한 솜씨로 경찰봉을 빙빙 돌리기도 하고 집집마다 문단속이 잘 됐는지 조사하기도 하며 때로는 조용한 한 길로 경계의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그 모습은 보기에 평화의 수호자 그대로였다. 이 부근은 아침도 이르지만 밤도 빨랐다. 간혹 담배가게나 철야 영업식당의 불빛만 보일 뿐 대부분은 사무실이어서 잠겨 있었다. 어느 길가 중간쯤 다다르자 경관은 갑자기 걸음을 늦추었다. 불이 꺼진 철물점 입구에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문 사나이가 서 있었던 것이다. 경관이 다가가자 그 사나이는 허둥지둥 말을 건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관님.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20년 전에 한 약속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테지만 사실이 확인하시겠다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년 전 지금 이 가게에 서 있는 이곳에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빅조의 브라디 레스토랑이라는 가게였죠. 안심시키듯이 그는 말했다. 그거라면 5년 전까지 있었지. 그 뒤에 헐려버렸네. 경관은 말했다. 입구에 서 있던 사나이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불빛으로 턱이 모난 창백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과 오른쪽 눈썹 가까이에 작은 상처 자국이 보였다. 넥타이핀은 묘하게 생긴 큰 다이아몬드였다. 20년 전에 오늘 밤, 사나이는 다시금 말했다. 나는 지미 웰즈하고 빅조의 브라질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죠. 지미는 나하고 제일 친한 녀석으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녀석이었죠. 지미하고 나는 뉴욕에서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내가 18, 지미는 20살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나는 한미천 잡으려고 서부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미를 뉴욕에서 끌어낼 수는 도저히 없었죠. 놈은 이 고장만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약속한 겁니다.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또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20년 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자고요. 20년이나 지나고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운명도 정해져 있을 테고 출세도 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퍽 재미있는 얘기군. 그렇지만 다시 만나는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군. 자네가 서부로 떠난 뒤에 그 친구한테서 소식은 없었나? 있었죠. 얼마 동안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는 사이에 그만 소식이 끊기고 말았죠.
그럴 수밖에. 서부란 엄청 큰 덩어리니까요. 게다가 나는 분주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살아있기만 한다면 지민은 날 만나러 틀림없이 이리 올 거려? 그 녀석은 거짓말을 안 하는 의리의 사나이니까요. 그 친구가 약속을 어길 리는 없습니다. 난 오늘 밤 이 집 앞에 서 있기 위해 1000마일이나 먼 곳에서 왔습니다만 그 녀석이 와주기만 한다면 그만한 보람이 있는 셈이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나이는 근사한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뚜껑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10시 3분 전이군요. 우리가 이 음식점 앞에서 헤어진 것이 정각 10시였죠. 그가 말했다. 서부에선 재미 좀 봤나? 경관이 물었다. 물론이죠. 지미가 내 절반만이라도 잘하고 있으면 좋겠군요. 그런데 그 녀석은 사람은 틀림없지만 워낙 꼼꼼해서요. 난 남의 재산마저 가로채는 빈틈없는 놈들과 맞서지 않으면 안 되었단 말씀입니다. 사람을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만드는 곳은 역시 서부거든요. 경관은 경찰봉을 빙글빙글 돌리며 몇 걸음 걷기 시작했다. 자, 난 그만 가겠네. 자네 친구가 틀림없이 와줬으면 좋겠군. 약속 시간까지만 기다릴 건가? 아니요. 상대방은 다시금 말했다. 그렇진 않죠. 적어도 30분은 더 기다릴 겁니다. 지미가 어딘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때까지는 틀림없이 올 테니까요. 안녕히 가시오, 경관나리. 잘 있게. 경관은 이렇게 말하고 이따금 집집의 대문을 조사하면서 순찰구역을 지나갔다. 가늘고 차가운 안개비가 내리고 가끔 변덕을 부리며 불고 있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근처를 걷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통행이는 외투깃을 세우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우울하게 입을 다문 채 종종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철물점 앞에는 청년 시절의 한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0마일이나 먼 곳에서 찾아온 사나이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후로도 20분쯤 더 기다렸다. 그러자 그때 오버깃을 귓가까지 세운 큰 사나이가 건너편에서 빠른 걸음으로 건너왔다. 그는 기다리고 있는 사나이 쪽으로 곧장 다가왔다. 자네가 보분가? 그는 의심스러운 듯이 말을 걸었다. 지미 웰즈인가? 입구에 서 있던 사나이가 외쳤다. 이거 놀랐는데 분명히 보복은 네가 사람만 있다면 틀림없이 올 거라고 믿었지. 잘됐어. 정말 잘됐어. 20년이란 긴 세월이지. 그 음식점은 없어져 버렸네. 그 집이 아직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둘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 서부는 어땠나? 방금 온 사나이가 상대방의 두 손을 잡고 외쳤다. 멋진 곳이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건 손에 들어오니까. 그건 그렇고 자네 굉장히 변했군. 자네가 나보다 2, 3인치나 키가 그렇게 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20살이 지나서 키가 더 자라더군.
뉴욕에선 잘하고 있나, 지미? 그저 그렇지. 시청에 근무하고 있다네. 자, 가세, 보부. 내가 알고 있는 데 가서 옛날 이야기나 좀 천천히 하세. 두 사나이는 팔을 끼고 행길로 나섰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자신의 성공에 자만심이 부풀어 올라가 자기의 체험담을 대충 말했다. 상대방 사나이는 외투에 파묻혀 흥미있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길 모퉁이에 전등이 밝게 빛나고 있는 약국이 있었다. 그 불빛 속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끼고 있던 팔을 풀면서 말했다. 자넨 지미 웰즈가 아니야. 20년은 긴 세월이지만 사람의 코를 매부리 코에서 사자코로 바꿀 만큼 길진 않지. 20년이란 세월은 때때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바꾸는 수도 있어. 자네는 10분 전부터 이미 체포되어 있었네. 실키 보브. 시카고 경찰서에선 자네가 이쪽으로 왔을지도 모른다고 전보를 보냈단 말이야. 얌전히 따라올 테지? 그게 몸에 좋을 거야. 그런데 경찰서로 가기 전에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편지가 있어. 이 진열장 앞에서 읽어보지. 순찰계 웰즈 경관의 편지야.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그가 건네주는 종이 쪽지를 펼쳤다. 침착하던 그의 손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보부에게 나는 약속한 시간에 약속 장소에 갔었네. 자네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켰을 때 나는 자네가 시카고에서 지명수배 죽인 자인 걸 알았네. 자네를 직접 체포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경찰서로 돌아가 사복 형사에게 부탁한 것일세. 문학을 찾아서 이 시간은 오헬리의 단편소설 20년 후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독의 백유선이었습니다.